자, 겉으로 보면 윤석열 정권이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코너로 몰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뭐 노조 문제. 그래서 민노총을 정부 혐의로 조사하고 또 민노총의 원래비나 각종 탈법 등에 대해서 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내역서를 공개하라. 코너를 몰고 있죠. 과거에 그 민노총이나 정교조 같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이 좌파 한국의 기관 단체에 대해서 누구도 도전해보지 못한 손을 차례대로 대고 있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들을 하니까 외견적으로 이 보수 내부의 지지가 다소 윤석열 정권에 불만스러운 게 있더라도 또 흩어지다가 또 모여요. 자, 여기에 이제 친서민 행보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은 윤 정권이 얼마 전에 은행 금리 등을 지적하고 또 통신사의 통신비를 지적했습니다. 자, 지금 독과점 기업들의 담합에 의한 가격을 갖다가 낮추는 것이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수 없는 장기 저성장 고실업 시대의 생존 방향이다. 그래서 행명 21은 그런 주장을 굉장히 했죠. 그래서 금리, 통신비뿐만 아니라 유류, 보험료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 차량이라든지 또 가전제품 같은 것도 한국의 독점 가격으로 거의 형성돼 있다. 독과점이다. 낮춰야 된다라고 서포 15조에 그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 일부를 갖다가 좀 와서 그러는 것 같은 지금 모양도 있는데요. 자, 윤 정권은 급해지면 항상 행위 21에서 주장하던 주요 정책을 갖다 씁니다. 근데 하나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민노총을 두들기고 양대 노총, 한국 노총 등을 갖다 코너로 모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러면서 이들만 두들기고 있다라고 보여지다가는 앞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런 독점 담합의 주체로서 뭐 통신사 그리고 은행 등을 하면서 은행에서는 이게 과점을 깨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업에 더 많은 재물을 넣어주기 위해서 지금 은행의 금리를 손은대는 거냐. 통신에도 지금 통신 3사를 갖다가 깨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라는 지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지금 딱 보여요. 그리고 왜 통신과 은행 금리만 이야기하느냐. 자, 그뿐만 아니라 유류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 그리고 보험료, 이런 숱한 한국의 독과점. 특히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가격이 독과점이잖아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브랜드별로, 동네별로 딱딱딱 정해져 가지고 오잖아요. 경쟁이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담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나라의 그 부동산 사랑 맞는다고 그냥 규제 완화는 해줄 거는 다 해주겠다. 풀어줄 거는 다 풀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이 반도체가 수출의 역군이 돼서 반도체 관련해서 온 지원을 다 해주겠다. 부동산은 온 지원을 다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신이나 은행을 두들겨 잡지만 그 자리에 또 개방을 해서 딴 사람들을 넣어주겠다라고 비춰지는 거.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좀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정부가 이 논리적인 상황에 대한 좀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다. 또 정부 스스로 경제수석 재경부 총리 더 나아가서 한국은행 총재 이런 사람들이 과연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있냐? 저는 잘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우려되는 거는 정권이 잘 나가요. 요즘. 그래서 이재명 두들겨 잡고 또 저 민노총 같은 저런 좌파 노조 두들겨 잡고 이러면서 국민들한테는 이 금리나 통신비 낮춰주겠다. 그리고 난방비 보조해주겠다. 이러니까 지지가 모여서 40%가 다시 또 넘어가는 한마디로 지지율 회복의 법칙을 맛을 좀 보기는 했는데 아까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지적한 부분. 자, 이재명만 갖고 못 이기듯이 정권이 지금 이런 형태의 드라이브만으로는 그러니까 지지율 모아내기 드라이브만으로는 그 내부에 모순이 많아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정권이 이 친서민적 입장, 그래서 이 경제 위기가 오는 속에서 대중적 입장에서
그들을 위한 진심을 담아서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지켜주려고 이렇게 하는가가 곧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진심이 안 드러나고 넘어갈 수 있다면 매우 좋죠. 경제 위기가 없으면 안 드러나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해요. 문재인 같은 경우는 용케 그걸 피했죠. 그런데 이 윤 정권은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1월 달에 6.4%가 나오고, 그건 전년 대비고, 지난달 대비로는 0.5%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12월 달보다 1월 달에 물가가 더 올라버렸다. 그래서 연준 매파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한동안에 노랜딩이다. 뭐 랜딩은 없다.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없이 잘 나간다. 금리 인하는 거의 이제 스톱되어 간다. 이러다가 갑자기 3번 더 올려서 5.5로 간다. 빅스텝으로 간다. 8%까지 올려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아침에는 급기야 바이든이 하도 건설 사업을 여기저기 많이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매몰되어 가서,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 자, 이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직원 연봉이 50%가 줄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전체적인 경제 양상은 암울하다. 결국 미국의 경제가 인건비가 올라가고 미국 경제가 고용이 역대 없이 화랑이었던 것이 그것도 달러 난발에 의한 정부 지출, 그래서 건설 사업 등을 곳곳에서 토목 사업을 활성적으로 벌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일부 부작용이지,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안정적인 일자리들은 급히 사라지고 있고 지금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1, 2월 합쳐서 51일, 그러니까 1월달 31일, 2월달 20일간의 무역 적자가 총 186억 달러. 그래서 작년의 무역 적자에 이 51일 만에 40%에 육박했다. 반도체는 계속 줄고 있고 에너지 수입은 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1.7%에서 더 낮출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굉장히 암울하지요. 자, 이제 2월달 시작 중인데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벌써부터 낮춘다. 자, 환율은 1,300원이 또 넘어갑니다. 그 뭐 달러 사놨다가 내려가서 어쩌나 하는 사람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들고 있으면 돼요. 결국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위기로 그대로 갑니다. 미국의 연준의 금리요? 오늘 한번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노나? 뉴욕 증시 금리 공포 부활에 올해 최악의 하루, 나스닥 2.5%가 떨어졌다. 지금 미국의 증시들이 어젯밤에 계속 떨어졌고 6월달까지 5.5%까지 올린다. 그래서 지금 4.75인데 3월부터 6월 사이에 0.75가 더 올라가서 결국은 미국의 금리가 5.5%까지 6월달에 간다. 그럼 6월달에 올라가면 끝이냐? 그것도 아니다. 거기서 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러 난발에 의한 이 인플레이션이 디스인플레이션이 된다? 그 천만에 말씀. 그리고 금리가 뭐 상반기 중에 멈추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내려간다? 그래서 뭐 한국 경제 상저하고 벌써 한국의 이 정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상저하고 하고 부동산 하반기에 오른다. 경제가 올해는 그래도 하반기에 살아난다. 어쩌고 그렇게 떠들더니만 며칠 만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 둔화의 기조가 확실하다고 최근에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제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양상까지, 공포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자, 며칠 앞을 못 내다보는 이런 경제 관료를 가진 이 시스템 수준에서 과연 위기가 왔을 때 현재 뭐 노조 잘 나간다, 그리고 또 뭐 일부 독과점을 손을 봐가지고 서민을 위하는 척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또 다른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무슨 뭐 진짜 손대야 될 부동산이나 뭐 공산품이나 이런 데서는 손도 안 대고, 자,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해결되어서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요, 제일 중요한 게 정권 스스로 경제를 갖다가 이해하고 그리고 예측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IMF 때요, 북한이 무너지면 그걸 갖다가 지원하는 계획을 잡았다가 결국은 한국이 IMF 맞았을 때 스스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묻지 못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경기 둔화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호랑지를 내릴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어서요. 이창용이가 어제 물가 둔화 속도 예단하기 어렵다. 정교한 정책 필요하다. 자, 경기 둔화 인정한 정부 3반기 43조 더% 383조 집행. 그리고 5일 전에 한국 경제 둔화 국면 정부 첫 공식 진단이 기재부 그린북에서 우려해서 둔화로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 충고해 두면 경제 무너지면 노조도요 나중에 쫓기다가 막 도망 다니다가 이제 방망이 들고 정권 잡으러 올 거고 무슨 통신비니 금리니 이것도 통제도 안 되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이 가고 나면 민주당이 더 싸나워질 겁니다. 경제 무너지면 지금 끝이다. 안 보입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